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일일이 직접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요약 정리한 내용이 있다면 편리한데요. 예를 들어 컴퓨터나 텔레비전의 상세 정보가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가이도 박스 단위 내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한글 표시사항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전제품의 상세 정보를 분석하는 노하우가 있듯이 가일의 표시사항 또한 분석하는 노하우가 있는데요. 이를 알면 구매하고자 하는 가일의 정보 전반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가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가일의 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일의 표시사항은 주로 가일 박스의 측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선 누구나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가일의 표시사항은 품목 혹은 품명입니다. 이는 굳이 표시사항을 보지 않아도 박스 전면을 보면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품종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부사, 양강, 홍로 등으로, 귤은 조생, 타이백, 비가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혹 품종 표시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품종이 제철이거나 혹은 품종 구분이 다양하지 않은 가일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사과는 현재 부사가 제철이기 때문에 품종 표시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며 참외 같은 경우 품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품종 표시를 생략합니다. 세 번째로 특정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을 나타내는 산지가 있습니다. 해당 가일에 따라 대표적인 산지가 있는데요. 통념적으로 보면 사과는 청송, 배는 안성, 귤은 효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가 해당 가일의 품질을 100% 보장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참고사항으로 여기면서 물건을 직접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로 생산자 등급 항목이 있습니다. 생산자는 특정 농산물을 생산 및 출하한 농장주를, 등급은 해당 가일의 품질 정도를 뜻합니다. 등급은 주로 특, 상,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의 뜻은 그 의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특은 최상급의 품질을, 상은 상급의 품질을, 보통은 중간 정도의 품질을 뜻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생산자에 따라 등급을 다소 다르게 매기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요. 사과나 배의 경우 어떤 생산자는 특 등급보다 좋은 특특 등급을 사용하며 상 등급보다 더 좋은 특상 등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보다 포괄적인 등급 사용은 특, 상, 보통 세 가지로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품질의 정도 차이가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표시사항에 기재된 가일의 등급은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가일의 등급은 생산자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쉽게 설명하기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상품을 생산한 김씨와 보통급의 상품을 생산한 박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김씨의 상급은 박씨의 특급 정도 되며 김씨의 보통급은 박씨의 상급 정도 된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씨의 상품이 워낙 좋다면 김씨의 보통급 상품이 박씨의 특급 정도 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좋은 품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일의 등급이란 한 생산자 안에서 유용한 등급일 뿐 다른 생산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일의 등급을 적절히 이용하려면 특정 생산자의 물건이 좋은지 여부를 판단한 후 그 가일 내에 등급을 참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게, 개수, 크기 항목이 있습니다. 무게, 개수, 크기는 서로 연관된 항목인데요. 출하된 상품의 무게가 10kg 단위라면 여기서
해당 무게를 고정시켜 놓고 개수의 여부를 고려해 크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정된 해당 상품의 무게에서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상품의 크기는 크며, 반대로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품의 크기는 작습니다. 예컨대 라지, 미디움, 스몰을 의미하는 알파벳 약호를 사용하는 경우 크기가 큰 순서대로 3L, 2L, L, M, S, 2S, 3S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L 사이즈는 M 사이즈보다 개수가 적고 크기가 크며, M 사이즈는 L 사이즈보다 개수가 많고 크기는 작습니다. 이 단위를 사용하는 가이로는 귤과 감을 들 수 있습니다. 숫자로 개수와 크기를 구분할 때는 1의 자릿수 1에서 5와 6에서 0을 각각 한 단위로 사용해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21개에서 25개까지를 한 단위로, 26개에서 30개까지를 한 단위로 구분합니다. 전자를 25내라고 부르며 후자를 30내라고 통칭합니다. 또한 도매 시장에서는 수의 범위를 뜻하는 일본어 다이라는 말을 은어로 흔히 사용해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21개에서 25개를 2다이 초반이라고 부르며 26개에서 30개를 2다이 후반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위를 사용하는 가이로는 사과, 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감 또한 이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숫자, 한글명을 함께 사용해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크기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특대, 특, 1번, 2번, 3번, 4연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단위는 주로 토마토와 방울토마토에 이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표시사항이 있는데요. 기타 표시사항으로는 당도와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당도는 당도 측정 표준 단위인 브릭스를 사용해 나타내며, 브릭스 수치가 높은 경우 고당도 수치를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인증마크는 주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인증마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증마크를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관이다 보니 그 건의와 신뢰도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표적인 인증마크로는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했음을 인증하는 GAP 마크,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된 유기농 마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증 마크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상품의 실질적 가치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가령 어떤 과일에 인증 마크가 있을지라도 맛이나 외형적으로는 하급일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마크는 상품의 가치에 척도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안정성 여부와 관련해서 참고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일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과일의 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표시사항을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각각의 항목을 개별적으로 부각해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입체감 있게 조망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가령 산지만으로, 등급만으로, 크기만으로 상품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표시사항 전반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일은 생물이라는 성질을 갖는 상품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통해 정확한 스펙을 사실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지하며 최종적으로는 항상 직접 보고 물건을 보시며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편은 다소 압축된 내용을 다루다 보니 어느정도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좀 더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편에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